시장 키포인트 신중호 앵커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의 중심은 CPI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확실한 동결. 말씀하신 것처럼 간밤에 나왔던 데이터 중에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바로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월 대비 0.1% 올랐습니다. 0.1% 올랐다라는 부분들은 4월에는 전월 대비 0.4%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도 상당히 많이 하락세가 둔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이 11개월째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차트를 보시면 더 가파르게 내려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전년 대비로 봐도 4.9% 전월이 그러니까 4월에 4.9%에서 어제 발표된 건 4%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6월에는 또 뭐 3%까지 내려갈 가능성을 내비치는 부분인데 시장의 컨센서스가 4.1%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내려가는 폭에 대한 전망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에 대한 걱정은 거의 사라졌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한때 거의 오늘 저녁에,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늘 저녁에 FOMC가 열리는데 6월의 동결 확률이 거의 100%까지 간 적도 있었어요. 지금은 한 90% 중반대의 동결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나스닥을 비롯한 3대 지수 모두 강하게 그리고 반등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달러도 당연히 약세를 보였고요. 근데 이제 약간은 시장에서는 이제 오늘 그리고 6월의 FOMC는 좀 동결의 가능성은 거의 다 선반영이 됐다 이런 분위기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월에 대한 FOMC의 시선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안타깝게도 7월에 대한 분위기는 오히려 오늘 물가가 올라오고 발표가 되고 나서는 금리 인상 확률이 되려 높아졌습니다. 어제는 한 50%였는데 오늘 물가 지표가 나오고 나서는 되려 60%로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6월에는 동결의 가능성이 지금 90% 이상 올라오긴 네. 했지만 7월은 오히려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진 상황으로 네.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 다음 키포인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포인트는 바로 물가의 방향성인데 아까 제가 이 첫 번째 포인트 말미에 7월에 대한 금리 인상 확률은 되려 높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부분이 아마도 이 물가에 대한 방향성, 우리가 이제 시장이라는 게 항상 좀 어렵지만 지금은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7월에 FOMC에서 금리 인상이 확률이 높아진 이유는 바로 이 물가가 6월이 저점일 것이다라는 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7월, 8월, 9월 넘어가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시장이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시장이 왜 올랐을까요? 소비가 살아날 수 있고 경기가 저점을 찍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전월 대비로 아까 제가 0.1%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전월 대비로 이제 0.1%가 아니라 0.2%, 0.3% 조금씩 시납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내지는 전망이 빠르게 유입되다 보니까 되려 물가는 그러니까 엇박자가 나는 거죠. 지금 발표된 물가는 상당히 낮아지는데 앞으로 발표될 물가 내지는 앞으로의 FOMC에 대한 스탠스는 오늘은 동결하겠지만 스킵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7월에는 하이크 즉 금리 인상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0.1%의 전월 대비로 간다고 하면 올해 말에 3%의 물가를 볼 수는 있겠지만 0.2, 0.3%의 전월 대비 물가가 회복이 되면 올해 말에 가게 되면 4.7%까지 또 물가가 올라간다는 점이 일단 아직은 뭐 그렇다고 해서 긴축을 하면 또 시장이 무너지느냐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건 아니지만 7월에는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내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월에 금리를 동결시켰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빠르게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금리 동결의 가능성은 7월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하반기로 가서도 금리 동결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7월에 대한 금리 인상 확률이 오히려 높아졌다라는 그 연장선에서 네. 살펴본다면 지금 오히려 물가가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물가 방향성은 조금씩 더 차곡차곡 쌓아서 올라갈 수 있다입니다. 네. 마지막 키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바로 이 침체 이후의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큰 방향성에서 보면 지난해에 그리고 올해까지 봤을 때 연준이 0%에서 5.25%라는 정말 과격하게 올렸거든요. 1년 만에 5.25%는 미국 역사상 없었던 사이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동결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가도 뭐 10%가 넘나들다가 지금 거의 11개월, 12개월째 계속 내려오는 방향성에서 이제는 조금 저점을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 금리를 올리고 물가가 내려가는 그 과정이 사실은 침체였습니다. 침체였는데 그럼 이제부터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아까 제가 물가가 조금씩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 조금씩 올라가는 물가를 이제는 작년처럼 물가가 올라가면 막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또 동결, 맞아요. 경기 침체 이게 아니라 이제는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 시장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물가 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물가가 올라가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다만 물가가 사실은 수요이기도 합니다. 성장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일본처럼 디플레이션, 물가가 계속 내려가는 국가는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 시장을 왜 좋게 보느냐? 일본도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서 CPI가 올라가는 시장이 됐다라고 해서 환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연준이 5.25%의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올라가네? 이거 진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제는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 시장이라고 해석을 하자라는 거죠. 즉, 성장이 나오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 지금부터는 성장이 나오고 있고 물가가 회복되면서 드디어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그러다 보니까 간밤에요. 사실 CPI가 발표가 됐는데 금리는 빠졌을까요? 올랐을까요? 올랐습니다. 금리 올랐으면 시장이 하락을 했어야죠. 근데 지금은 물가가 내려가는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수요가 회복되면서 금리가 상승해도 나스닥이 더 치고 나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국면이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1970년대 얘기를 작년에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 야, 성장도 안 나오는데 물가가 굉장히 높아. 이런 국면이 더 지속이 되면 결국에는 부러진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1980년대에도요. 물가를 잡고 나서 그렇게 지금보다 더 높은 금리에서도 안정을 찾으니까 20%의 하락이 있었던 이후에 1년 동안 무려 S&P가 얼마나 올라왔냐면 70%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침체에서 벗어나는 시장의 힘을 무시하지 말자라는 게 현재의 시장의 분위기고, 그래서 물가의 한 달 동안의 데이터만 볼 게 아니라 그동안에 쭉 내려왔었던 물가가 이제는 좀 안정을 찾고 하반기에 올라갈 수 있다. 이거를 안 좋게 볼 게 아니라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시장에서 실적 시즌 그리고 종목을 발굴하는 그런 국면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수요가 그만큼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는 이제는 경기 침체 이후의 시작을 대비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자세한 이야기는 또 월가월부 시간에서도 네. 해주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키포인트 시간이었습니다.